안녕하세요. 프로젝트 관리. 특히 그 불확실성을 다루는데 좀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서요. 오늘은 위험 관리의 좀 더 실질적인 측면, 그리고 최신 흐름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단순 개념 설명보다는 현장에서 마주칠 법한 통찰이나 변화들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프로젝트라는 게 늘 예상치 못한 변수랑 같이 가잖아요. 그렇죠.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일정 지연이나 예산 초과 같은 문제도 문제지만요. 또 반대로 긍정적인 돌파구가 될 수도 있는 기회 같은 것도 사실 불확실성 안에 숨어 있거든요. 아, 기회요. 그렇죠. 위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니까요. 네. 그래서 오늘 대화는 이런 어떤 양면적인 불확실성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?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더라고요. 단순히 부정적 사건을 막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, 그러면서 기회 포착의 중요성도 같이 이야기하고요. 네네.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다들 잘 아실 테지만 그래도 한번 핵심만 간단히 짚고 넘어갈까요? 아, 좋습니다. 핵심은 결국 그 반복적인 흐름이죠. 계획하고, 식별하고, 분석하고, 대응하고, 또 감시하는. 네, 계획, 식별, 분석, 대응, 감시. 먼저 위험관리 계획을 세우고요. 플랜. 어떻게 관리할지 접근법이나 역할, 예산 같은 걸 정하는 거죠. 그 다음엔 잠재적인 위험이나 기회를 다 찾아내는 겁니다. identify. 브레인스토밍이나 수엇 분석 같은 거 쓰고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나서는 그 가능성하고 영향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매기고요. analyze 정성적 분석, 그 확률 영향 매트릭스 같은 거 많이 쓰죠. 네, 봤어요. 시각적으로 딱 보여주니까 좋더라고요. 그리고 좀 더 중요한 위험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수치적으로 더 깊게 파고드는 거죠. analyze 정량적 분석. 예를 들면 민감도 분석 같은 기법으로 특정 변수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거예요. 아, 민감도 분석이요? 네. 그 다음엔 이제 각 위험이나 기회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거고요. 잘하시는 회피, 전가, 완화, 수용 같은 거요. 기회라면 또 활용 전략을 세워야 하고요. 네. 마지막은 감시 및 통제 단계군요. 맞습니다. 프로젝트 진행되는 내내 계속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응 계획도 좀 조정하고 또 새로운 위험은 없는지 계속 살피는 모니터 과정입니다. 이 모든 과정에서 그 위험 등록부, 리스크 레지스터라고 하죠.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. 자료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걸 강조해요. 네, 중요하죠. 이게 단순히 목록 나열이 아니라 각 위험의 상태가 어떤지, 대응은 잘 되고 있는지, 담당자는 누군지 이런 걸 계속 추적하는 살아있는 문서로 활용될 때 진짜 그 가치가 발휘된다는 거죠. 정확한 지적이십니다. 결국 중요한 건 이 프로세스를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만 남겨두는 게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도구로 어떻게 만드느냐,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프로세스 자체보다도 그게 어떻게 활용되느냐가 훨씬 중요하죠. 특히 IT나 건설, 금융 이런 다양한 산업 현장 사례들을 보면요. 이 위험 관리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특히 그 기술 발전의 영향이 되게 흥미로웠어요. 자료에 따르면 AI나 빅데이터 분석이요. 이게 단순히 위험 식별 속도를 높이는 걸 넘어서더라고요. 아, 그렇죠. 과거 프로젝트 데이터나 심지어 외부 뉴스까지 분석해서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잠재적 위험 패턴까지 예측한다? 이런 수준까지 언급되던데요. 이건 진짜 큰 변화 아닌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예전에는 경험이나 브레인스토밍에 많이 의존했다면 이제는 정말 데이터 기반 예측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.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예를 들면요. 특정 공급망에서 나타나는 어떤 미묘한 변화 신호나 아니면 관련 규제 동향 같은 걸 AI가 조기에 감지해서 미리 알려주는 식이죠. 그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요. 아, 그렇군요. 또 요즘 많이 쓰는 실시간 협업 플랫폼 같은 것도요. 팀원들이 다 흩어져 있어도 위험 정보를 바로바로 공유하고 같이 대응 전략을 논의할 수 있게 해주니까 훨씬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고요. 네. 또 다른 흐름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부상하는 것도 주목해야겠더라고요. 사이버 보안 위협은 이제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기본 고려사항이 된 것 같고요. 그렇죠. 이제 필수죠. 그리고 ESG, 그러니까 환경, 사회, 지배구조 관련 위험도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. 그런데 자료 중 하나가 좀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던데요. 어떤 점이죠? ESG 위험의 경우에
그 영향을 정량화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환경적인 영향이나 뭐 사회적 평판 하락 같은 걸 정확한 재무적 수치로 딱 환산하기가 까다롭다는 거죠. 네, 맞아요. 바로 그 지점에 현재 많은 조직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. 완벽한의 수치화하기는 어렵죠. 그럼 어떻게 접근하나요? 그래서 보통은 정성적인 평가, 아까 말씀드린 확률 영향 매트릭스 같은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좀 추정해보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. 시나리오 분석이요? 네. 완벽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. 이게 결국 위험 관리가 단순히 기술적인 프로세스를 넘어서서 어떤 전력적인 판단이나 통찰을 요구하는 영역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결국 위험 관리라는 게 딱 정해진 답을 찾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최선의 대응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그런 활동이라고 봐야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프로젝트 위험 관리의 핵심 원칙들을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. 또 기술 발전이나 새로운 위험 유형의 등장 같은 최신 동향들이 실제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봤습니다. 네. 핵심은 이 위험 관리가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데 정말 필수적인 도구이고 또 이게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환경은 계속 변하고 또 예측하지 못했던 위험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. 자, 마지막으로요.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네, 어떤 질문인가요? 여러분의 현재 프로젝트나 혹은 속한 조직의 환경에서요. 앞으로 한 1, 2년 안에 가장 중요하게 떠오를 것 같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새로운 위험의 위험이요. 네. 그리고 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존에 쓰던 방식 말고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여러 기술이나 접근법들 중에서 어떤 걸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은 질문이네요. 이 고민이 여러분의 위험 관리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